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수건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수건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배임죄 폐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범죄입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서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주십시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통일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신천지, 국민의힘 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개혁의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개혁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춘천갑 출신 허영 정책수석입니다. 한동훈의 배임죄 관련 비난은 그야말로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배임죄 폐지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한동훈의 주장은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억지일 뿐입니다. 배임죄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를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모른 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이라며 흠집내는 것은 저열한 인신공격일 뿐입니다. 배임죄를 악용하고 남용했던 정치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논리도 없이 정쟁만 쫓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임 횡령 사건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
3.2%의 2배를 넘습니다. 모호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내기만 외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미 1년 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송석준, 신동욱 최고위원 등도 배임죄 완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위해 법안을 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민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 민사의 이중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해서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치검사의 막말이 아니라 법치와 정의로 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22일 오후 6시부로 강릉시 가뭄에 따른 재난 사태가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밤낮 없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연인원 2만 명이 투입되었고 헬기와 함정, 차량 등 8,7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진 생수 나눔 운동은 무려 1,000만 병을 넘는 기부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적 연대와 헌신 그리고 재난 컨트롤 타워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사태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가뭄과 물 부족은 언제든 다시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원 확보, 노후 상수도관 교체, 하수 재이용과 빗물 활용, 해수 담수화와 같은 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류지 추가 설치, 정수장관 연계 관로 확보 등 시급한 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 재난 앞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박상혁. 오세훈 시장은 정신 승리 그만하고 한강 리버버스가 제2의 유람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한강 리버버스가 개항한 지 6일이 되었습니다. 한강 리버버스가 개항한 지 6일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여기 계시는 우리 국회 출입기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이 저는 가장 이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가양역 인근이고 그리고 직장은 여의도 이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에 닿는 시간이 자기의 직장보다 멀다면 그것을 이용할 고객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양역은 마곡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분이 통상적으로 가양역에서 국회를 출근하기 위해서는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당산역에서 환승하고 국회 의사당역에서 내리면 20분 정도면 보통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제 계산을 해보니 집에서 따릉이를 타고 마곡의 선착장을 가면 한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곡 선착장에서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우리 여의나루역에 가면 4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마곡 나루역의 선착장에 내려서 따릉이 등을 타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분이 출퇴근으로 필요한 시간은 대략 1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일 겁니다. 보도를 보면 서초구의 직장인이 반차를 내고 잠실 선착장을 이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출퇴근용이 아니라 관광 유람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날씨와 그날의 혼잡도에 따라 어떤 변동이 생길지가 알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두 척의 배가 고장이 나서 당황했다는 또한 보도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 오세훈 시장은 실용성이 아니라 감성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 하루하루 지옥철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시민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나갔던 김포 골드라인 사태 발생 당시 교통대책이라며 자신의 수건 사업을 슬그머니 제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그의 행동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11년 실패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1,500억 원가량의 애물단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냉엄합니다. 자기 환상에 빠져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외면한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우리 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